그래서 평소에 아이를 매일 보내면서도 궁금하지만 물어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걱정되지만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야 하나? 너무 예민하게 보시려나? 혹시 선생님 마음이 불편해지면 우리 아이에게 영향이 가지 않을까? 교사와 부모의 관계는 마냥 편하지 않아요. 교사는 부모가 조심스럽고 또 부모는 교사가 조심스럽습니다. 면담 신청서 또는 면담 사전 질문지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을 써주셔야 짧은 면담 시간 내에 내가 가려운 부분을 더 시원하게 해소하고 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 육아상담소 이민지입니다. 이렇게 날이 선선해지면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는 학부모 면담을 준비하는 시기거든요. 9월에 제가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강의를 했는데요. 학부모 면담에 대한 부모와의 소통법 등 선생님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하반기 면담 일정과 면담 사전 질문지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학부모 면담 시간이 보통 20분 전후부터 길면 30분 정도거든요. 이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지 우리 아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하긴 한데 막상 가면 긴장이 되실 겁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진짜 해야 할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고 궁금한 것도 제대로 물어보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학부모 면담의 목적, 상반기 면담과 하반기 면담의 차이점, 그리고 하반기 면담 시 필수 질문 리스트, 그리고 면담 후 주의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부모 면담의 목적은 평가가 아닌 교사와 학부모의 정보 교류입니다. 제가 보육교사 대상 교육을 진행하면서도 늘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한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교사와 부모가 한 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사와 부모의 관계는 마냥 편하지 않아요. 교사는 부모가 조심스럽고 또 부모는 교사가 조심스럽습니다. 부모 교육 전문가인 저조차도 내 아이의 교사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이를 매일 보내면서도 궁금하지만 물어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걱정되지만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야 하나? 너무 예민하게 보시려나? 혹시 선생님 마음이 불편해지면 우리 아이에게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다 보면 또 그냥 삼키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사도 마찬가지로 아이의 생활을 관찰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연령에 맞게 잘 발달하고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이 아이의 약점이구나, 연습이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부모에게 그대로 전달할 때 어떻게 하면 오해 없이 아이를 위한 상호 협력이라는 신뢰 아래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매일매일 작성하는 알림장도 있지만 글로 설명하다 보면 전달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등하원 시간 선생님을 뵐 수는 있지만 가장 정신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깊은 대화를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추가로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학부모 면담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반기 면담과 하반기 면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상반기 면담은 3월 새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4월 초중순쯤 진행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면담은 월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보통 2학기가 시작되고 10월에서 11월쯤 진행이 됩니다. 상반기 면담과 하반기 면담의 가장 큰 차이,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입니다. 상반기 면담은 처음 아이가 등원하거나 진급하면서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처음 만나게 된 거죠. 상반기 면담 때는 적응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꼭 해야 할 것이 바로 교사에게 우리 아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를 반드시 자세히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주로 부모가 교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많아야 합니다. 즉, 상반기 면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는 부모가 되어야겠죠. 아이의 기질, 성향,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잘 먹는 음식, 거부하는 음식, 흥미 영역이나 발달의 정도, 평소 습관 등등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교사가 아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보육하거나 교육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요. 라포 형성, 즉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가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면담 가시기 전에는 이 영상 꼭 확인하시고 가면 훨씬 도움 될 거예요. 반면 하반기 면담은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어떤 부분을 잘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 친구 관계는 어떻고 생활 습관은 어떤지, 그동안 얼마나 성장을 하였는지 등 교사가 부모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주가 됩니다. 즉 하반기 면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하는 주체는 교사가 되겠죠. 다만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또 부모가 보지 않을 때 아이의 모습 등 평소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되는 부분, 궁금한 점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모는 아이의 사회성이 고민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모는 아이의 발달이나 학습적인 부분이 더 고민될 수 있기 때문에 면담 신청서 또는 면담 사전 질문지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을 써주셔야 짧은 면담 시간 내에 내가 가려운 부분을 더 시원하게 해소하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면담 때 꼭 해야 하는 질문 리스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전반적인 발달, 아이의 강점과 약점, 협력이 필요한 부분 체크하기. 상반기 면담에서는 교사가 우리 아이를 관찰한 지 한 달 정도 된 시점이지만 하반기 면담은 반년 이상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이기 때문에 아이의 전반적인 하루 일과 생활부터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등 발달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훨씬 더 깊이 있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마다 발달 속도도 다르고 흥미를 가지는 영역도 다르기 때문에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전달해 주실 겁니다. 이때 부모는 어떤 부분에서 크게 성장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도와줘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들어보시면 좋아요. 혹시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편안하게 걱정되는 부분이나 전반적인 발달 부분에 대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사와 부모는 서로의 파트너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아이의 발달 상태를 체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 어떤 부분을 협력해야 할지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습관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의 경우 기관에서는 식습관 지도가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집에서는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만 주거나 밥을 국에 말아서 떠먹여 주거나 영상을 보면서 먹는 습관이 유지되고 있다면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행동이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아이의 습관은 일관성으로 만들어집니다. 식습관이든 배변 훈련이든 수면이든 학습이든 가정과 기관이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가야 하므로 이번 면담을 통해 우리 아이에게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꼭 체크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 기관에서 아이의 생활 모습.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부모는 내 아이를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모로서 그렇게 느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집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특히 연령이 더 높아질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만 0세나 1세 시기는 거의 본능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집과 기관에서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만 2세, 3세가 되면 사회적 자아, 즉 상황에 따라 스스로를 조절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만 4세, 5세가 되면 집과 기관에서의 모습이 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 면담에 어떤 것이 궁금한가요? 물어보면 기관에서의 저희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으로 선생님이 바라본 우리 아이의 사회적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보다 집에서 보던 아이의 모습과 다르다는 걸 많이 발견하기도 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왜 여기선 이렇고 저기선 저렇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아이 성격에 대해 또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차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이의 사회성이 잘 발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몰랐지만 사회적인 관계 속에 드러나는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 또래 및 교사와의 사회관계.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지 다른 친구와 관계를 맺는 게 힘든 건 아닌지 아마도 우리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 또래 관계라는 건 아이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아직 아이가 만 1세에서 3세 영학이라면 친구보다는 친숙한 교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욱 집중하고 또 혼자 놀이, 병행 놀이를 즐기는 시기입니다. 보통 영학이 후반, 유학이 초반, 그러니까 만 3세가 넘어가면서 점차 교사보다는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친구가 생기고 그 친구와 놀고 싶어 하고 또 놀이가 잘 맞는 무리가 생기기도 해요. 하반기 면담에서는 요즘 우리 아이의 친구 관계는 어떤지, 어려운
어려움은 없는지, 친구들과 주로 어떤 놀이를 하고 노는지, 친구들에게 표현하는 방식이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또래 간 갈등 상황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때 내 아이에게 어떤 부분을 도움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에 마찬가지로 기관과 가정이 연계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을 함께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진급 준비 내용. 하반기 면담은 2학기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 3월이 되면 아이들이 진급을 하게 되죠. 진급 단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반기 면담에서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시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낮잠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거나,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진급 후에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거나, 자유놀이 중심에서 학습의 비율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3월이 되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너무 큰 변화를 겪게 되면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체크해서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면담을 다녀온 후에 주의점이 있어요. 보통 면담 다녀온 후에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교사의 피드백을 아이에게 필터 없이 바로 전달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러셨다. 너 친구랑 잘 안 논대. 선생님 말에 집중을 잘 안 한대. 이런 말들을 아이에게 전하는 의도는 고쳐보자 라는 마음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나를 싫어하나? 엄마 아빠도 나한테 실망했겠구나. 좌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나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부모가 선생님이 그러셨어 라고 반복하면 아이가 느끼는 교사는 감시자로 바뀌게 되겠죠. 그 순간 아이는 교사에게 위축되고 거리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면담 다녀온 후에는 칭찬 중심으로 아이에게 전달해 주세요. 선생님이 요즘 친구들이랑 즐겁게 노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고 하셨어. 먹기 힘든 반찬도 조금씩 시도해보고 있어서 용기 있다고 하셨어. 집에서도 혼자 밥 먹는 연습 해보면 좋겠다고 응원해 주셨어. 이런 식으로 전달한다면 비난이 아닌 응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반기 면담을 앞두고 면담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 다녀온 후에 주의점까지 알려드렸는데요. 결국 면담은 아이의 성장을 함께 돕는 것이지 잘못을 찾아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 20분이지만 보다 밀도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보육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양육 코칭 및 소통 전략에 대한 강의 녹화 영상 더보기 정보란에 남겨둘 테니 교사 또는 학부모님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